안녕하세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 여러분들 퀀트 양승을 위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몇 가지 사항을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은 이걸 가지고 갈게. 내가 그 커피 판매하는 제가 사장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판매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커피가 한 잔에 3,000원에 제가 판매한다고 할게요. 판매하도록 하고, 원가는 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월세라든지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은 300만 원이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300만 원.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커피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어떤 수입이라고 한다면 먼저 커피를 갖다가 X만큼 팔았다고 하죠. X만큼 이렇게 팔았다고 합시다. 한 달 동안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제 X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입을 이게 레베뉴에서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RX는 한 잔에 우리가 3,000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에 대한 수입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비용, 코스트, CX라고 이렇게 둔다면 우리는 고정 비용이 지금 300만 원이 고정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었죠. 300만 원. 그 다음 더하기 또 뭐 원가 있죠. 500원. 500원에 대해서 X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윤, profit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PX.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RX라고 하는 3000X에서 빼기, 그렇죠. 3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여기 500X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까? 2,500원, 2,500X 빼기 3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손익분기점은 요 이윤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계산을 해주면 요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X값은 바로 2,500분의 300만원 이렇게 딱 해주면 되죠. 그럼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이상을 팔아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판매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모델링을 좀 배웠는데 여기에 색깔을 잠깐 제가 한번 요걸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실 때 커피에서 X개를 팔았다라고 할 때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3,000원인데 3,000원에서 만약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가격을 얼마만큼 올렸을 때 판매량이 얼마만큼 또 줄어드는가 본다는 겁니다. 3,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0.4 곱하기 또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커피를 갖다가 이게 P1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0.42P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판매량이 이제 공짜로 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그냥 커피 오늘 공짜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 저요 해가지고 많이 그냥 공짜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명이 와서 그냥 먹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있죠. 가격이 이제 올라가죠. 공짜가 아니고요. 100원입니다. 뭐 2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X게 팔았다. 이 부분에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대입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은 이런 것이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하나 드릴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그 자산 가치입니다. 그렇죠? 자산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자 미래에 대한 효용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연이율 있죠. 연이율이 뭐 부동산 같으면은 뭐 임대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연이율은 R%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산 가치가 뭐 T년이 지났을 때의 자산 가치 asset of T 이렇게 할게요. 자산 가치는 원래 자산을 투입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 더하기 그렇죠. 연이율이니까 여기 R%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R%를 요거를 우리가 우리 T년이니까 요 T승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자산 가치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1년에 그 N번씩 나누어서 복리로 지급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면 여기 N분의 R%가 되죠. 그렇죠? N분의 R%가 될 테고 여기도 1년에 N번이 가니까 여기 MT 값이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R%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명목이율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반해서 실효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요게 1 더하기 n분의 R% 요거 자체를 우리가 실효이율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전체를 1 플러스 R의 요 부분까지 있죠. 1 플러스 다시 할게요. 실효이율 R 이 값이 우리는 이렇게 1 플러스 요 n분의 여기 R% 에서 여기 M승 있죠. 이렇게 될 때 요 R2를 갖다가 우리는 실효이율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익값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M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에 m승이 될 때 요걸 우리가 2라고 하죠. 2.71 얼마 나오죠? 718 이렇게 지금 뚝뚝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적용할지를 한번 볼게요. 이 자산 가치 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읽은 부분을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법만 좀 익혀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이 있다고 합시다. 원금 10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연이율이 이게 10%라고 할게요. 10%.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한다 라고 합시다. 1년 후에 이자 지급한다 했을 때 이때의 실효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실효 이율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월복리로 해가 보도록 할게요. 월복리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저기 돈 빌려줍니다 이런 거 또 일수한다 또 월수한다 이렇게 합니다. 월수. 그러니까 월복리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1000만원을 먼저 들어갔을 때 1000만원에 대해서 1 더하기 그렇죠. 월이니까 12분의 요거 10%니까 10분의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개 해줘야 되죠. 12달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대략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100 1100만 47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 땡땡.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47% 정도의 10%보다 좀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복리로 만약에 일수라고 하죠. 일복리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1000에다가 1 더하기 여기 분모에서 365로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0.1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365로 들어가면 되죠. 요거 대략 계산해 보면은 이런 것들도 그냥 계산기로 해보면 됩니다. 05점이 10.52%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연속 복리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 다음에 아까 2가 들어가는 거죠. 연속 복리로. 그러면 여기는 1000에다가 2에 0.1로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약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1100, 5.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오크통에 포도를 이렇게 포도주를 딱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다고 합시다. 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이 지금 오크통에 포도주 넣어준 것이 발효가 잘 된 것이 팔면은 1억 원에 판매한다고 합시다. 1억 원에 판매 가능하다 합시다. 오크통에 있는 것을 1억 원에 판매 가능한데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포도주를 지금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B라는 도매상에서 이 오크통 포도주 있죠. 이걸 갖다 자기가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5년 뒤에는 10억 원을 팔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사겠대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정도의 이 도매상한테 지금 가격을 불러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연 이율이 우리가 R%라고 해볼게요. 매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정하기 나름인데 적절하게
여러분들 거기에 그 어느 사업체마다 그 얼마만큼 그 당기 순이익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 이율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경험치로 들어가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매상에 넘기는 요 가격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이렇게 되고, 여기다 E에, 그쵸? 연속으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E에, 여기 R%니까 R에 곱하기 T 대신에 5년이죠. 그쵸? 5년인데 RT로 이렇게 좀 잡으면 되죠. 여기 5년이면 여기에 5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5. 요것이 뭐가 되느냐면 1억 원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되겠습니까? 연 이율은 물론 나옵니다. 뭐 10%면 10%, 그럼 10%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우리가 따지고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익분기점과 그리고 자산 가치를 어떻게 미래에 대한 자산 가치를 현재로 당겼을 때 그때는 얼마 되는지 또는 미래로 가져갈 때 자산 가치가 얼마 되는지를 오늘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